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이 굉장히 그 백악관이 혼돈이었고요. 그리고 뭐 무역적으로 그 대통령의 백악관 내부나 외부 다 마찬가지였고 전쟁 내각을 구성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 전쟁 내각이라는 것이 꼭 그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존 볼튼을 가리켜서만 한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이 변호사를 새로 임명을 했고, 그리고 또 중국의 무역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 자문을 새로 하이어를 했고, 그리고 정말 그 진짜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북한과의 이슈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될 존 볼튼, 이런 사람들을 임명한 것을 보고 전쟁 내각 구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선 그 경제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국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고, 이제 중국에 대한 그 관세 부과를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게리 콘 경제자문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그 레리 콜드로라는 아주 보수적인 TV 그 커멘테이터였죠. 이 사람이 한 18년 정도 2001년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방송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그 공화당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그 대통령과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중국을 벌해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백악관 경제자문이 됐고 1947년생이니까 70세예요. 요즘 그 대통령이 여러 그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본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이거나 전에 그 같이 지냈었던 사람, 그리고 공통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많은 그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생각 같은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전쟁을 하려는 것인가, 레리 그 커드로라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그 대학교에서 처음에는 그 역사를 공부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원에서 경제, 정치학 공부하고 뭐 레이건 행정부에서만 일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베어 스턴스에서 일했거든요. 그 뒤에 민주당이었었기 때문에 빌 클린턴 이런 사람하고도 같이 그 잘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이건 이후에 레이건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서 공화당으로 바뀐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이제 경제 부분에서 전쟁을 하겠다 하는 그 포스트에 딱 그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서는 조 그 디제노바라고, 격투사라고 보통 불리고 있어요. 워싱턴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인데, 이 사람도 역시 팍스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통령을 굉장히 방어했었죠. 경제자문 그 레리 커드로가 CNBC에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단 그 쇼를 갖고 있었어요. 그 커드로 그 리포트라고. 그런 것에 비해서 이쪽 그 디제노바 같은 경우는 팍스 텔레비전에 나와서 늘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부와 FBI의 그 윗선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야말로 무찌르려고 러시아 스캔들 음모론이다, 이것은 근거 없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을 이제 본인의 변호사로 하이어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특별검사와의 여러 가지도 준비했었던 또 다른 변호인이 말하자면 그 퀴트해버린 겁니다. 미국 식으로 그냥 박차고 나가버린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자신의 자문을 얘기를 듣지도 않는다면서, 예를 들어서 특별검사에게, 본인은 특별검사에게 또 이제 그 특별검사를 어떤 때는 해고할 듯 하다가 특별검사 앞에서 그 증인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퀴트해버린 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그 즉흥적이기 때문에 서면 이런 것으로 해야지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서 직접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전혀 자신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격투사인 그 조 디제노바 같은 사람을 변호사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퀴트해버렸습니다. 진짜 전쟁은 존 볼튼인데, 이 존 볼튼이,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 새로 고용한 변호사도 1945년생이니까 73세예요.
존 볼튼도 1948년생이니까 이제 생일이 11월 달이니까 70세, 뭐 거의 몇 개월 있으면 70세 되는 사람인데, 존 볼튼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사람들은 그 미국에서 정말 극소수의 너무나도 우파 극우적인 사람들은 존 볼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있으면 어딘가에 전쟁을 어딘가로 가서 치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볼튼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4월 9일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나? 북한과 전쟁을 하나? 아니면 양쪽과 다 전쟁을 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일 내내 러시아 스캔들에 있어서나 경제 부분에 또 이제 그 진짜 그 전쟁 국가 안보에 있어서 정말로 대통령이 전쟁 내각을 구성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일을 이제 월요일부터 한번 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26시간 은퇴연금 다 그 받는 것을 그 앞두고 그때 이제 그 법무장관을 통해서 앤드류 맥케이브라는 연방수사국의 FBI의 부국장이 해고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뭐 일부 어떤 그 은퇴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들이 뭐 어떻게 해서 시간을 채우면 그 다 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 사람을 해고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미 해고한 지난해 6월 달에 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과 마찬가지로 앤드류 맥케이브도 그 수사국장 대행을 할 때나 부국장일 때나 그 러시아 그 스캔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 주도적인 인물이었고, 또 특별검사의 중요한 증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같은 것도 수사를 했었던 사람이고, 와이프는 민주당으로서 버지니아주 정치에 나섰던 사람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를 지휘를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 이게 사실은 그 해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시간 남겨두고 그렇게 해고되고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단 그 은퇴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다음 날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해고 잘 됐다, 뭐 축하한다, 이런 민주주의의 좋은 날이다, 뭐 아주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연방수사국 직원들에게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26시간 남겨두고 대통령이 그렇게 해고한 것은 너무했다, 뭐 법무장관이 해고했지만 대통령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해고 이유는 러시아 스캔들 이런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솔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뭐 복잡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그 일요일에 러시아의 그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축하한다고 전화를 하고 머지않아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미국과 미국 안팎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그런 독재자에게 축하 전화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러자 그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로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아니 과거에 오바마도 지지했는데 왜 그래? 왜 이중잣대야? 하지만 오바마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재선을 축하했을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아이시스 이런 그 문제, 테러와의 전쟁이요. 정확하게는 그런 게 있어서 러시아와 리셋 버튼을 누르려고 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주 그 완곡하게 뭐 축하한다는 표현을 했고, 대신 그 미국 국무부에서는 러시아가 선거에 있어서도 부정한 것을 저질렀는가 그런 그 의심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것들을 그 미국 국무부에서는 또 워치한다는 것도 밝히면서 뭐 그냥 정말 의례적인 축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했었고, 이번에는 왜 다른가 하면은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도 할 수 없이 인정을 했죠.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 다만 나의 선거를 돕진 않았다. 그렇게 대통령조차도 특별검사가 너무나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그 러시아 사람과 러시아 그 조직체를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주권에 침해했다 하는 이유로 기소한 이후에는 인정을 했죠. 대통령도 러시아가 그랬다. 미국 뭐 정치인들도 다 인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때인데 미국의 주권을 침해한 그런 국가의 대통령, 그리고 바로 이제 며칠 전에 그 러시아인 이중 스파이 교환으로 이제 그 러시아의 감옥에서 뭐 영국을 위해서 일했다 해서 러시아 스파이였는데 원래 그러니까 이중 간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들통나고 나서 러시아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러시아와 영국이 스파이 교환하기로 해서 교환을 해서 그 러시아인이 영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딸과 함께 2차 대전 때 쓰였던 그런 신경가스 독극물로 살해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직도 그 사경을 헤매고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그런 국가의 지도자에게, 그리고 지금도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아예 본인이 그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라이벌은 선거에 출마도 하지 못하게 하고 24시간 텔레비전, 그 라디오, 신문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최고다. 건강하고 매력적이고 러시아의 자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이처럼 더 좋은 지도자는 없다는 것을 계속 그 세뇌를 시키고,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직하게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축하를 하더라도 마지못해 그저 형식적인 정도로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아주 대화 좋게 했다, 곧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비난을 받는 거죠. 오바마 때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에 그 고르바초프라든가 정말 그 러시아의 그 지나치게 그 피 튀는 그런 혁명,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은 정말 피 같은 것과는 상관없이 러시아를 어느 정도 개방하고 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지지했었던 사람, 그리고 옐친, 사실은 옐친은 미국이 많이 지지를 했었어요. 뒤로 옐친 같은 사람에게 투표를 했었던 나이 든 사람들이 70대, 80대 이런 사람들이 그저 그 푸틴이 계속 그 텔레비전에서 내가 최고야, 푸틴이 최고야, 푸틴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 하고 찬양을 하니까 또 어느 순간에 세뇌돼서, 그리고 찍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푸틴에게 가서 찍고, 그리고는 이제 와이프와 남편 사이에 나 푸틴 찍었다라는 말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귀 가리고 눈 가리고 다른 것을 쇠뇌시키니까 뭐 할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찍었던 노년층이 있는가 하면, 젊은 층 사이에서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나라의 지도자는 푸틴밖에는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선거권을 처음 갖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푸틴이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제 드미트리 메드베도프와 이제 그 총리 자리를 한번 바꿔서 하고 대통령으로 하고 한 사람이 총리하고 그리고 다시 대통령에 나왔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부터 푸틴밖에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서도 어떤 그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은 투표에 나가지 않아서 18살에서 25살 사이 연령에서는 9%만 이번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된 대통령에게, 푸틴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축하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쉽게 그 푸틴이 이기긴 했지만 임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이요,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던가 뭐 시리아의 그 독재자와 같이 손을 잡고 뭔가를 일을 해보고, 뭐 이란과 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하는 거, 이란과는 뭐 경제적인 관계가 워낙에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이 국내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경제가 지금 따라와 주질 않고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뭐 3% 하겠다고 하지만 어림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꾸 눈을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과거에 뭐 찬란했던 구소련 하면서 이런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니까 그래 우리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푸틴이 쉽게 이겼지만 갈 길은 멀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그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너무 나이스 가이인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 배드 가이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가이 이런 그 정책과 퍼스널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푸틴에게만 나이스 가이인 거죠. 존 맥케인 그 공화당 그 상원 의원이 미국 대통령이 부정 투표로 그 독재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푸틴 그런 사람들을 축하하면서 자유 세계를 이끌지 않는다. 그리고 푸틴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러시아인에게도 모욕적인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공화당의 또 다른 의원도 나는 범죄자와는 말하지 않는다. 푸틴을 완전히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선거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뭐 정치적을 다 독살시키잖아요. 독살시키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 페이스북 드디어 이제 결국은 드디어가 아니라 그 마이크 저커버그가 우리에게 실수가 있었다. 우리도 조사를 하겠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페이스북의 자료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그런 그 정치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정치 캠페인을 하는 회사로 들어가서 뭐 5천만 명 이상에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퍼졌다 하는 그 이슈가 있었어요. 이것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바마도 했는데 오바마가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선거 캠페인 할 때는 너무 지니어스하다 새로운 방식이다 하더니 왜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를 트럼프 캠페인이 고용을 했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트럼프 캠페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트럼프 캠페인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로라 잉그레임이라는 이 팍스의 유명한 그 얼마 전부터 팍스의 뭐 커멘테이터를 하다가 자기 시간이요.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죠. 10시에 시간대를 갖고 있는 로라 잉그레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오바마 할 땐 그랬는데 왜 트럼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이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에게 어떤 앱을 만들어서 개인의 성향을 조사하는 이 사람에게 페이스북의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도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그 교수는 그 자료를 그렇게만 썼으면 됐는데 팔아버린 거예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이런 회사에. 그래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는 원래 27만 명인가 하는데 그 친구의 이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친구의 친구에서 5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것을 딱 갖고 있다가 이 사람들 성향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 되겠네 하면서 정치 광고를 예를 들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든가 크록드 힐러리라든가 이런 그 아주 굉장히 그 말초적인 것을 만들어서 타겟으로 그 정치 광고를 그 사람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오바마 때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오바마 때는요, 이 어카운트, 한 100만 명 된다고 하죠. 페이스북 어카운트. 그 어카운트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우리 그 오바마 그 캠페인을 후원해 달라라고 알리고, 어떻게 하면 투표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이슈가 무엇이고,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래서 그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에게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 그 투명하게 하면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지. 오바마는 뭐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그런 그 캠페인 같은 것을 이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어카운트의 친구가 모르게 이렇게 캠페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때는 그 친구들에게도 당신이 좋다면 전달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어카운트를 페이스북에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면 친구에게도 오바마 대통령의 그 캠페인이 한 그것을 전달을 했고 아니면 안 했고 그것도 이제 대체적으로 뭐 그 상대방 뭐 크룩드
또 부패한 뭐 밋 럼니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뭐 언제가 무슨 예비 선거고 언제가 무슨 선거고 우리의 공약이 이래서 완전히 그 방식이 달랐고요. 접근하는 방식이 이 오바마 때는 투명하게 했고 이 트럼프 이쪽 캠페인이 고용을 한 회사 트럼프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이 고용한 회사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것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하는 것을 모르게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 뭔가를 이렇게 그 타겟 광고를 만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2차적인 책임도 페이스북에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캠브리지 그 교수에게는 이 그 어카운트를 줬지만 그 교수가 제3자에게 어카운트를 팔아버리는 것은 알았대요. 2015년도에 알고 중지해라 했는데 완전히 수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크 저커버그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만 고용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비 선거 때는 같은 공화당인 그 테드 크루스도 이 회사를 고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캠페인은 안 해도 될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를 예비 선거 때만 썼지 본 선거 때는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보다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자료가 더 좋아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것만 썼다 하고 2020년 대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재선 준비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선 그 준비를 하는 디지털 그 책임자 얼마 전에 임명을 했죠. 젊은 사람 20대인가요? 30대인가요? 28살로 기억되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는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디지털 캠페인 할 때. 우리는 예비 선거 때만 썼지 이 문제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를 본 선거에선 안 썼습니다 했는데요. 뭐 돈 영수증 나온 것과 12월 달까지도 다 돈 지불한 게 있고 하니까 쓴 겁니다. 끝까지 쓰고도 필요 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내가 페이스북을 쓰던 무엇을 쓰던 나의 정보가 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고 오바마가 페이스북 어카운트에 그런 정보를 쓸 때는 다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정보를 그 당신의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굉장히 투명하게 썼다는 이제 그런 것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으로는 텍사스에서 그 연쇄 폭발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용의자가 경찰과 추격 도중에 숨졌고요. 기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오피오이드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약 딜러 등의 사형을 그 구형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중요한 뉴스가 주말이 되면서 제가 오늘의 미국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틀 쉬었거든요, 방송을. 그때 이제 그 중요한 뉴스가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는 그 EU, 브라질, 사우스 코리아, 호주가 먼저 관세, 그 철강과 알루미늄 25%와 10% 관세 면제를 받았던, 제외를 받았던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서 이런 국가들도 제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 한 50개국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국가 가운데 3분의 2가 제외를 받은 겁니다. 1단이에요. 1단 제외를 받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3분의 2나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그 제조업을 그 철강 산업,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게 전혀 효력이 없어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결국은 물량을 조절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그 이 경제에 있어서의 무역에 있어서의 전쟁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개국 가운데서 34개국이 제외가 됐는데 그런데 특별한 것이 일본이 제외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일본이 굉장히 열심히 로비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 틈새 시장이다.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는 그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돼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제외되지 않아서 미국에서도 했고 오히려 한국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오하이오의 뭐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상하다. 한국이 얼마나 덤핑을 많이 하는데 중국산 그 사다가 하고 한국에서는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 문제를 책임지는 책임자부터 외무장관부터 뭐 각계각층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국방장관, 국무장관, 뭐 상무부 등등의 로비를 해서 뭐 2.4%밖에 안 된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득을 시키고 지금 그 국가 안보 때문에 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한국이야말로 북한이 있으니까 국가 안보에 너무나 중요한 동맹국 아니냐 해서 실제로 지금 백악관에서 1, 2, 3, 4 제가 13번까지는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너무 그냥 도식적이라서 읽다가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왜 이런 나라를 제외시켜주는가. 한국도 한 7, 8번째 그 넘버에 그렇게 돼 있더군요.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지 되는데 일단 아무튼 그 제외가 됐다는 것. 다른 지금 FTA도 남아 있고 하니까요. 더군다나 물량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서 빅 뉴스였습니다. 미국에는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나오고 있어요. 별로 철강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전에 그 철강 산업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석탄 산업 시대에서 일하는 사람도 압니다. 다만 2016년도 선거할 때 민주당이 특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들에 대해서 너무 아무런 경제 정책도 내놓지 않았고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했어도 실제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가 뭐 몇백 개, 몇천 개 이렇잖아요. 그리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 위협, 폐유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임기 첫 해이고 하니까 좀 일부 회사는 미국으로 좀 오기도 하고 했지만 이게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고 미국은 제조업에서 벌 수 있는 돈을 이미 다 번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남의 옷을 카피하다가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그 디자인을 창조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제조업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보험 들어줘야 되죠. 작업 환경 해줘야 되죠. 오버타임 해야 되죠. 브레이크 타임 해줘야 되죠. 베트남이나 인도나 멕시코나 중국의 그런 노동 환경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미국에서 제조업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하고 미국이 그 사이에 굴뚝 산업으로 막 이제 많이 이렇게 오염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런 것을 없애는 산업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친환경 산업,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이런 것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니다. 그 지역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펜실베니아에서도 민주당의 정치 경험 없는 33살의 후보가 공화당의 그 지역에서 몇 번이나 하원 의원을 했던 또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가서 지지를 했고 아들도 가고 누구도 가고 한 60대의 공화당 정치인을 누르고 펜실베니아 바로 그 러스트벨트에서 민주당 정치인이 당선된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존 볼튼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굉장히 전쟁 부분에 있어서 강성이고 맥메스터 말하자면 경질된 거죠. 해고된 거죠. 맥메스터도 강성이지만 맥메스터의 강성을 따라잡고도 넘는 미국의 이처럼 더한 강성은 없어요. 그런데 약간의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되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 뻔뻔스럽게 바꾸니까요. 본인이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이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니까
아니 며칠 전까지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하고 여기에 글 쓰고 저기에 글 쓰고 박스에 나와서 얘기하다가 딱 그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딱 지명이 되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한 인터뷰에서도 나는 그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이 사람이 이미 70인데 11월 달이면 그 마음 어렸을 때부터 베트남 전쟁부터 지지했었던 사람인데 그리고도 본인은 그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죽기 싫다고 내가 왜 그 쌀밭에서 논에서 죽느냐고 그 미국도 아닌 동남아시아 어디 가서 죽느냐고 그러면서 본인은 징집을 피했던 사람인데 원래요 주전론자들의 가운데 상당수는 그 전쟁에 참여해 보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지 될 때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제임스 마티스, 맥메스터도 굉장히 강하게 이 군사력을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도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걸프전부터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을 다 치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박사예요, 이 사람. 역사학 박사. 특히 이제 그 전략, 이런 전쟁 전략 같은 거 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하는 거 싫어하겠죠. 이 사람의 브리핑 스타일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브리핑 스타일은 싫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 역사 그 교수였는데 이 맥메스터가 그냥 미국에는 군인이라고 그냥 막 칼 흔들고 총 흔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박사라니까요, 맥메스터가. 그리고 맥메스터의 아버지는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사람이에요. 보병대로 참전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맥메스터 같은 경우는 준비는 하지만 이것은 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전쟁의 참상을 아는 사람이고 존 볼튼처럼 뭐 전쟁 해라 하고 본인은 싹 빠지는 이런 사람은 전쟁에 대해서 항상 주전론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코노미스트가 왜 이 사람을 주전론자를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한다면서 기용을 했는가? 본인이 터프해 보이기 위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프로레슬링 팬이잖아요. 그래서 프로레슬링에서 가짜 격투 같은 것 하면서 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을 더 강하게 보이게 하는 카펜터 역할로 쓰려고 존 볼튼을 기용을 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케미스트리가 너무 잘 맞고 이 존 볼튼은요. 여러 명이 증언을 하는데 그래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할 때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는데도 그 사람을 상원에서 인준해 주지 않으니까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살짝 휴회할 때 살짝 대통령이 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신히 유엔 주재 그 미국 대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존 볼튼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서류 같은 것도 막 가짜로 조작하는 것을 본인의 그 뜻이 있으면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쿠바가 뭐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 하니까 국무부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또 다른 이슈로 그 러시아 호텔에서요. 그 상대가 그 국방부 계약자인가 그랬어요.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과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막 러시아 그 호텔 복도에서 줄줄줄줄 쫓아다니면서 갖고 있는 물건을 그 여성에게 다 던져버렸대요. 이 존 볼튼이 박스에 나온 겁니다. BOX가 이번에 그 쭉 아주 긴 그 심층 보도를 했는데 이 여성에게 갖고 있는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 여성이 그 호텔방에 숨을 수밖에 없었대요. 숨었더니 협박 편지를 써서 그 호텔방 아마 그 미국은 그 틈새가 없는 것 같은데 러시아 호텔에 틈새가 있었는가 보죠. 그 틈새로 집어넣고 뭐 이메일 보내고 뭐 장난이 아니었대요. 이런 그 증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원에서 이 사람을 그 유엔 대사로 인준해 주지 않고 그 휴회 중에 살짝 껴넣어서 했고 그 뒤에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안 되겠구나 해서 스스로 2006년도에 물러났습니다. 한 1년 6개월 유엔 대사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쿠바에 뭐 살상 무기가 있다는 식으로 막 쓰려고 하니까 국무부 담당 그 직원이 반대했다는 그 국무부에서 군축 뭐 무기 컨트롤 이런 그 차관도 아들 그 부시 뭐 아버지 부시 때도 했고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굉장히 아무튼 강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친이스라엘계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다는 것과 요즘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 며칠 사이에 보면은 충성하는 사람보다도 케미스트리 잘 맞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치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에 대해서도 이라크 전쟁은 지금도 본인이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란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러야지 된다. 이제 이란을 완전히 제재를 하고 전쟁을 치르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존 볼튼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 볼튼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지금 한국이 정의용 실장이 파트너가 되잖아요. 너무 다르네요. 두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자리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겠죠. 코디네이터인 겁니다. 이제 장관들 사이에서도 코디네이터가 돼야 되고, 이 맥메스터 같은 경우는 국방장관이요. 제임스 마티스와 렉스 틸러슨 장관이 본인보다 한 계급 아래로 봤대요. 그게 이제 맥메스터의 좀 불만이었대요. 그리고 이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으로서 볼 때는 맥메스터도 너무 강성이고, 국무장관 입장에서도 볼 때도. 그런데 지금 더 큰 임자 만난 거죠. 존 볼튼을 이 제임스 마티스가 만나기 때문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어떻게 될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또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렇게 국방장관, 국무장관, 다른 부처, 행정부 장관과 사이에서도 코디네이터를 해야지 되고, 굉장히 정직한 브로커여야지 됩니다. 대통령에게 전쟁을 치를 대통령이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 그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대화를 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한 제대로 된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낼 수 있도록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부분과 이 부분, 서로 다른 부분들을 대통령에게 잘 브리핑을 해줘야지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존 볼튼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신의 이런 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극보수들이 자신의 극우적인 전쟁을 해야지 된다는 이런 생각을 대통령에게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주 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보좌관 강성이죠. 국무장관 아직 상원 인준 안 받았습니다만 북한의 정권 교체도 해야지 된다 했었던 마이크 폼페오죠. 그리고 두 사람이 또 똑같은 공통점이 있네요. 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또 차기 마이크 폼페오 현 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차기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전부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교 신자다. 이렇게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도 했었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죠. 오바마 대통령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설령 누군가가 무슬림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슬람교 신자들은 다 죽어야지 됩니까? 중동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죽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기독교인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종교만 최고이고 최선이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불교나 카톨릭이나 개신교를 또 개신교이신 분들이 특히 이제 더 많이 이런 것에 예민하시니까요. 카톨릭이나 불교 신자, 또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많죠. 이 세상에 종교가 한두 개예요. 그런 몰몬이나 그런 종교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죽어야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존 볼튼이나 마이크 폼페오나 오바마가 이제 무슬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좋은 대학교 아이빌리그 하버드 법대 나오고 예일 법대 나오고, 존 볼튼이 법대는 예일 나왔나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알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당선된 거예요. 이 마이크 폼페오도 켄터키에서 하원 의원으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될 때 그렇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 캠페인을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파의 이런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태여 우파 좌파로 구분을 하신다면 좌파는 비교적 좀 그 거짓말을 그 믿고 싶어 하지 않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게 많고요. 미국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우파의 경우는 존 볼튼 같은 사람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주장을 하겠어요? 주장을 했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 몰라서 그랬겠어요? 그럼 미국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이 다 조작해서 발급하는 겁니까? 알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저는 그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낮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이나 이런 거 아무 헛된 것이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저는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지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속여 먹어서 내가 대통령 돼야지. 내가 이런 뭐 뭔가에서 선거에서 당선돼야지. 뭐 대통령 돼야지가 트럼프 대통령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파에 많습니다. 좌파보다는. 그리고 특히 기독교 그 복음주의 신자들에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략해서 이렇게 내가 해야지, 내 땅을 따먹어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존 볼튼, 마이크 폼페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 태생 아니라고 했고 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오바마가 무슬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정규 방송이 아니라서 좀 과격하게, 아주 과격하게, 이제까지 방송했었던 것 가운데 가장 과격한 것 같은데, 과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만한 사람들이, 아이비리그를 졸업을 했으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노력을 했어도 머리가 좋아야지 들어가는 학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 거짓말을 믿을 만한, 오히려 무지하고 무식하다라기보다 순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진하고 그런 순진한 영혼 속에 거짓말로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심어놓는 것 너무 싫어요. 이것을 제가 아무리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려야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권리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유튜브니까요. 정규 방송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위크엔드 리뷰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해당이 되진 않지만 미국의 그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조 3천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침까지 비토할 것처럼, 그 목요일이었나요?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그 비토할 것처럼 한 게 페이크 모션이었죠. 그날 그 서명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안을 서명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군인 때문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데 너무 큰 액수인 겁니다. 공화당은 항상 정부를 작게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공화당 대통령 가운데서 1조 3천억 달러나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에 서명을 하고 나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그 비난을 하는 거죠. 공화당은 국방비를 지금 30% 정도인가요? 아무튼 액수로는 제가 기억하는데요. 780억 달러 정도 이제 그 국방 예산 더 했으니까 좋아하고, 민주당은 한 520억 달러 정도 국내 지출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니까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 깎아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커졌고, 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멕시코에 벽 쌓는다는 250억 달러 원했는데 16억 달러밖에 안 올려줬어요.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다수당인데 그에 비해서 또 민주당에서는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부분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했던 것에 많이 지원금이 갔거든요. 배당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US 그 인구 센서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의 2배, 13억 4천만 달러가 갔습니다. 그럼 인구 센서스라는 것은 미국의 인구가 얼만큼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소수 인종이 어떻고 민주당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슈예요. 그리고
군사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540억 달러를 깎아라 했는데 깎지 않았어요. 오히려 520억 달러를 민주당이 원하는 것 올려줬고요.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없애버려라 하는 것을 보수와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는데 그대로 뒀습니다. 그 플랜디드 그 페어런트후드 같은 것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타이거라는 공공기금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는 3배나 올려줬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이제 더 많이 잡아넣게 구치소 그 베드 거기에 이제 그 지원금 더 할당해라 했는데 전혀 할당하지 않았고요. 또 Sanctuary City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이제 지역 경제상 그동안 수십 년 같이 살아왔었던 그 사람들이 일하고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있고 경제에 기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살겠다 하는 그 서류 미비자를 보호한다는 Sanctuary City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금을 깎아버려라 했는데 전혀 0달러도 1달러도 깎지 않았습니다. 푸드 스탬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푸드 스탬프라는 것을 돈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크레딧 카드처럼 해서 한 달에 뭐 몇백 달러 해서 주면은 그것을 이제 마켓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것을 없애고 박스에 캔 푸드를 다 담아서 주겠다. 주거나 누군가가 이제 어디에 가서 찾아가야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그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아서 전혀 예산 배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통제국의 예산도 대통령이 깎아라 했는데 오히려 늘렸고요. 에너지, 재생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뭐 기후변화는 가짜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에너지부 장관으로 했는데도 재생에너지 부분에는 14%나 지금 예산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화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인지 금요일 밤에 갑자기 또 성전 환자는 군인으로서 일할 수 없어야지 된다. 일하려면 의료적인 치료를 받아야지 될지도 모르겠다. 약을 먹는다던가 수술을 해야지 된다던가 갑자기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때 이제 그 법원에서 그 판결이 있었고 또 국방장관도 무슨 소리냐 미군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귀함을 받아야지 된다 했었는데 이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또 법적 싸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예산안에 아주 커져버린 예산안에 공화당 대통령이 그 줄이겠다고 하면서 서명한 것 이것을 좀 그 시선을 좀 그 돌리려고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MSNBC의 조 스카보로 같은 그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위크엔드 리뷰에서 한국 문제에 관해서는 제목 정도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헬싱키에서 남한, 북한 아주 중요하게 전에 주한 대사를 했던 미국인 캐틀린 스티븐스까지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과 그 한국이 그 남북 그 정상회담에서 그 일단 뭐 어떠한 것에 합의를 해서 미국 날짜로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다죠. 3명. 그런 내용도 미국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한미 합동 군사 훈련 규모 자체는 군인 규모 자체는 뭐 지난해와 비슷하다 하는 것. 뭐 미군 얼마, 한국 뭐 30만 명 정도 그런 내용들도 나왔고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과 북한이 전부 호의적인 상황에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치러진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오토 원비어라는 학생이 북한에서 숨지기 엿새 전에 미국으로 와서 숨지고 나서 미국 사람들 방문도 못하게 하고 경제 제재도 아주 심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그런 지원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사이에 유일하게 북한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은 기독교 선교사다. 유튜브에 어느 분이 아니 뭐 가톨릭만 남아있단 말이야. 뭐 기독교인들도 다 나왔는데 이렇게 쓰셨는데 왜 방송을 제대로 안 들으시는지 아니면 제가 전달을 잘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선교사들이라고 했지 개신교 사람들도 나왔는데 카톨릭 신자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렇게 그 듣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편집하진 않겠습니다. 그대로 두겠습니다. 왜
키읔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카톨릭 신자들만 남아있단 말이지 뭐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빈정거리는 분위기로요. 그런데 어쨌든 왜 그럼 그 사람들은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이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적을 사랑하라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전파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그 메노나이트 그 센트럴 커밋이라는 곳도 지금 북한에서 미스터 크리스 라이스셨죠? 그분이 이제 주도를 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5월 달에는 북한의 농업 전문가 4분을 이 메노나이트 그룹이 그 캐나다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캐나다의 그 농장에 그 모시고 와서 그분들이 이제 더 많이 북한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도 나오고 빌 게이츠 코피 아난이 그 만든 뭐 글로벌 펀드 to fight AIDS 였던가요? 그런 기구도 나왔고 투명하지 않다 해서 지원하는 것이 프랑스의 뭐 액션 어게인스트 헝거스 뭐 이런 것도 나왔고 헝걸도 나왔고 하는데 그래도 선교사들은 계속 있다. 뭐 유진 벨 재단의 그 스티븐 린튼 박사 같은 그런 분들이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역시 이명박 대통령 영장 발부됐고 체포됐고 또 이제 감옥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내용들 한국 대통령들 계속 그래왔다. 하는 것 내용들 과거 대통령 아시아 경제대국이고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했는데 하는 모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어도 캔두 이미지로 우리들 좀 경제를 잘하지 않겠어? 나도 좀 살게 해주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 뽑았는데 임기 5년 동안 북한과 관계가 악화됐고 경제도 나빠졌고 소고기 뭐 광우병 그 시위 있었고 그런 내용 결국은 법원이 검찰과 동의를 한다면 곧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뭐 4월 10일경이면 여러 가지가 또 중요한 결정이 나죠. 그래서 한국에서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횡령 뭐 권력 남용 등등의 비리가 있다 해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대통령이 하지 않고 순번제로 한다던가 감사원장도 마찬가지 뭐 대통령이 뭐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그 사면권도 뭐 줄이거나 뭐 하는 이런 것들 그 개헌안을 내놨다 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이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을 둘러싼 그런 것까지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미국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 공무원이 금요일마다 컴퓨터가 꺼진다면서요. 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자동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아주 뭐 어찌 이런 일이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4월 달엔 이렇게 하고 5월 달에는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개발 국가 가운데서 한국 국민들은 1년에 2,739시간 일하고 그래서 다른 개발 국가보다 1,000시간 거의 뭐 3분의 1 거의가 아니라 3분의 1 이상 많이 일을 하네요. 그래서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고 그러나 이제 공무원 가운데서도 3분의 2는 예외가 되고요. 예외일 수밖에 없죠. 네, 여기까지가 위크엔드 리뷰였습니다. 위크 어헤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월요일 한국 날짜로 화요일 미국에서는 두 가지 뉴스가 아침에 크게 전해질 텐데 하나는 60minute 인터뷰 대통령과 내가 그렇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는 것이 방영되고 난 것이 월요일 날 되게 크게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뭐 포르노 스타 또 뭐 TV 스타 또 플레이보이의 그 모델과 다 그 법적 소송이 새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돈을 받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도 많지도 않아요. 13만 달러, 15만 달러. 돈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 말하겠다. 내 권리를 찾고 이렇게 딱 터놓고 과거를 정리하고 가겠다. 새 인생을 살겠다. 이게 이제 여성들의 그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너 그러면 뭐 손해배상 2천만 달러 청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그 플레이보이의 모델이었던 여성 맥두겔이라는 여성은 10개월 정도 대통령과 연애를 했다.
그 감정, 로맨틱한 감정이 있었다. 사랑을 했다. 돈 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관계를 정리한 게 본인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뭐 어떤 골프장에 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과 본인이 같이 골프장에 갔는데 그 무슨 행사겠죠. 그 행사에 이 60미닛에 출연을 하는 스토미 데니얼이라는 그 여성이 딱 온 걸 보고 둘의 관계가 그러네 하다가 아니 어떻게 나와 같이 이 행사장에 오고 저 여성도 여기에 올 수가 있어? 생각하다가 멜라니아 트럼프를 치딩했다면 미국 말로요. 와이프를 속였다면 나는 왜 못 속이겠어? 뭐 이러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관계를 정리하고 이 대통령의 와이프에게는 굉장히 그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여성도 있고요. 60미닛에서는 그 포르노 스타가 지금 뭐 포르노 스타의 변호사가 어제 그 컴팩트 디스크 CD 한 장을 딱 찍은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이 안에 모든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증거도 들어있다. 뭐 사진도 들어있고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휴즈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식시장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나 해외의 그 국제적인 경제 문제, 관세 문제나 아니면 전쟁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거시적인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성과가 있었어요. 1년 사이에 그 아이시스가 잠잠해졌고 뭐 다른 나라로 가기도 했지만 경제도 굉장히 좋아서 주식 시장도 정말 그 어떤 그 기록의 기록을 또 깨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쫙 겹치면서 정치적인 또 대통령의 퍼스널한 그런 그 스캔들 등등 해서 완전히 미국이 이처럼 혼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늘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도 있지만 지금 한 800군데에서 대대적인 지난번에 그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 이후에 학생들이 굉장히 총기 규제를 하라고 지금 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그 시위를 한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800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워싱턴 DC에서는 뭐 한 5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물론 뭐 주말이기 때문에 별장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워싱턴 DC에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도 지금 나가서 시위를 하고 있고 내가 다음 차례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학생들도요. 그리고 학교가 감옥 같다. 지금 그 사건 이후에 그 학교의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뭐 막 여기저기서 총찬 사람들이 있고 이번에 시위하는데 지금 보니까요. 나는 선생이지 내가 그 샤프한 그 슈러가 아니다. 정말 그 조준해서 잘 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 어떤 학생은 크레용을 막 그려놓고 총알처럼 생겼잖아요. 총알이 학용품 아니다. 학교에서의 그 여러 가지 총 같은 것 이런 것 이제 싫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내 차례인가? 내가 총 맞을 차례인가? 뭐 이런 것이요. 지금 그런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월요일에 휴스한 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지금 뭐 관세 한국 또 중국과는 또 따로 뭐 철강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일단 조금 맛보기로 내놓고 아주 큰 콩 사탕수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굉장한 이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 애플의 팀 쿡이 얘기하는데 애플의 팀 쿡 당연히 중국과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폰을 중국에서 조립하고 그리고 중국에 또 팔기도 해야 되잖아요. 미국 기업이지만. 그래서 이게 양측의 관계가 다 윈윈이 돼야지 되는 쪽으로 무역이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지 한쪽만 우리만 아메리카 퍼스트만 가지고는 정말로 안 된다. 다양성과 개방성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 그 러시아 사태는 대단한 거죠. 지금 뭐 해고된 그 FBI의 부국장이 말하기 시작했고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그 기고문도 써서 내 일생에 그런 일을 21년 동안 그 FBI에서 일하고 당할 줄은 몰랐다.
밤 10시에 친구가 전화가 와서 CNN이 보도하는데 너 해고됐다고 하더라. 지금 뭐 법무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으니까 하고 성명서를 읽어주더니 다음날 대통령이 나에게 벌 준 것을 축하한다는 그레이트 데이라는 그런 그 트윗을 해서 놀라진 않았지만 너무나 새드했다. 이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이 해고당했을 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만약에 본인이 솔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하는데 내가 한 행동에 어떠한 그 잘못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거짓 증언을 했다던가 하는 것이 없다 뭐 등등 뭐 he said, she said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이 부분. 그래서 계속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민주당 그 이메일 그 해킹 여기부터 나온 거잖아요. 러시아 스캔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을 해킹한 그 해커가 이 사람이 결국은 러시아 정보국 소속이라는 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조지 파파도폴로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자문했던 젊은이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커피보이였다, 커피 뭐 날른 사람이었다 하는데 또 이메일에서 지금은 이 사람이 특별검사의 그 조사를 받고 있어요. guilty 인정을 하고 거짓말 증언했다 하고 이 외교 자문이 트럼프 후보와 푸틴이 만나게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만나게 하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것을 그 당시에 대통령의 또 다른 외교자문이었던 마이클 플린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러시아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해고당한 그리고 역시 해고당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이 조지 파파도플러스라는 커피보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그 외교자문에게 추진 좀 해봐라.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이메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스캔들은 계속 굉장히 좀 심각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역시 뭐 미국과 지금 뭐 국가안보보좌관이 정해졌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회담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도 계속 그 빅 뉴스가 되겠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들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를 마치겠는데요.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해에 이 조 바이든도 좀 욱하는 때가 있잖아요. 말 실수도 자주 하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 그 임기 초기에는 여러 가지 조 바이든 부통령의 말 때문에 또 대통령이 곤란해지기도 했었는데 나중엔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그 지난해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 바이든의 입장으로선 너무 황당하니까 야, 내가 진짜 고등학생이라면 뭐 어디 뒤로 가서 한 대 때리고 말 텐데. 근데 이번 주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진 않고 젠틀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이 말만 그렇게 하지 남 협박하지 마. 당신은 약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지난해에 그런 문제, 그런 말을 하고 이번에 다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라고 후회를 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를 시사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보는